네, 코스피가 2,550선을 넘어서서 코스닥도 870선에서 시장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다음 주 전략도 세워보고 오늘 시장도 정리해봐야겠죠. MTNW 단야 선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코스피 쪽에서는 최고가까지 계속해서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네. 시장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할까요, 선생님? 일단 지금 시장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일 미답의 시장을 한번 지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 신고가를 경신했고 신고가 부근에 왔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뭐가 못나서 신고가 한번 터치 못하겠습니까? 우상향 갈 수 있지만 단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고가를 경신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단기간에 돌파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봤는데요. 사실 금요일에 단칼 전략하는 것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 일정 체크를 해봐야겠죠. 또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도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요. 네. 네. 다음 주에는 그렇게 큰 이슈들은 없어요. 네.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공모 청약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클리노믹스라든가 NFC라든가 포인트 모바일, 앱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모주 청약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모주를 청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이 공모주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쪽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먼저 클리노믹스에 대해서 지분 관계가 있는 게 아미코젠입니다. 지금 이제 아미코젠 주가 보면은 일단 바닥권 만들고 반등 나왔거든요. 최근 들어 수급 보면 기관들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일단 지분 관계에 있는 클리노믹스가 월요일 공모 청약해서 공모 경쟁률이 화요일 날 경쟁이 굉장히 세게 나왔다 그러면 아미코젠 역시도 지분 관계가 부각돼서 못 가더라도 1차적으로 37,800원에서 4만 원까지는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빠진다면은 34,000원 전후라면은 이런 것들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NFC가 상장을 하거든요. 포인트 모바일이 상장하는데 포인트 모바일은 어떤 거냐면 아주 IB 투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창투사주들이 상장되면서 지분 평가가 부각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주 IB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신고가 경신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현재 보면 기타 법인 특히 기관들은 이제 다 매도하고 나갔고요. 일단 수급상에서 큰 건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포인트 모바일에 대한 지분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저가 월요일날 밀린다면 2,750원 전후면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등을 준다면 궁극적으로 3,500원 전후까지 볼 수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주요 이슈가 블리자드에서 신작 게임이 출시되거든요. 그러면 게임 관련주들 한번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두산 인프라코의 매각 입찰입니다. 두산 인프라코 매각 입찰이 화요일 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도 두산 인프라코는 이런 이슈에서 나름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상황에서는 금융투자라든가 얘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머리 위에 꼬리를 만들었지만 여기서 봤을 때 두산 인프라코어는 8,660원 바닥권을 만들었다. 8,660원에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는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도 궁극적으로 9,500원에서 9,600원 선 한번 반등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이 빅히트 관련해서 그래미 어워즈, BTS가 후보 진출 여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빅히트가 최근 들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한번 볼만하고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있는 게 이제 수요일 날 왕이 장관의 방한 예정이거든요. 그럼 중국 관련주들이 부각받고 있는데 오늘 상황에서 보면은 한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미리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더라도 한국 화장품이 먼저 움직였으면 먼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텍스 리펀드 회사들도 부각될 수 있고 또 여행사들도 부각받을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들은 화장품 쪽이니까 한번 수요일 날을 생각한다면 월요일, 화요일 자 이런 것들 지수 조정받았을 때는 한 번쯤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정보기술하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부 주체 행사에 인공지능 성장 전략 발표 관련돼서 삼성전자라든가 KT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출시하면서 인공지능의 그 발전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관련주 중에서는 자 카카오가 그동안 낙폭 과대에 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카카오 역시도 한 38만 원 부근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요일 날은 또 뭐가 있냐면은요. LG그룹 관련해서 그 계열 분리 구본준 고문이 계열 분리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잖아요. 계열 분리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았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LG 상사. 자, 요쪽들이 2만 원까지 갔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LG 상자 역시도 18,200원 전후라면 궁극적으로 2만 원 수준까지 반등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부각받은 게 LG 하우시스였었죠. 오늘 상태로 보면은 LG 하우시스 단기적으로 봤을 때 71,800원 바닥권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1,8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 기준을 잡고 한번 봤을 때 궁극적으로 직전 고점입니다. 77,500원 수준까지 한번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목요일에는 그 IBKS 11호 스펙하고 합병을 하거든요. 비올이라는 피부과 진단기 이쪽인데 비올이 상장되면 우리가 부각받을 게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로 봐야 되는데 최대 주주는 바로 DMS거든요. DMS는 태양광이라든가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다 해당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12,000원까지 갔다 되밀린 모습이면 결국에 지금 DMS 역시도 9,100원 밑에서는 목요일날 합병 이슈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부각받을 수 있겠죠. 그럼 못 가더라도 짧게 본다면 10,000원 전후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요일 날은 IBK 스펙하고 LG그룹 쪽 계열 분리 이쪽을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그 목요일 날부터 원격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원격 수업이 목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빨라지면서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 YBM 넷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면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먹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먹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이것이 그 목요일 날 나온다면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고 한다면 관련주들 언택 교육 관련주들 메가 MD라든가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11,300원 전후라면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 반등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이슈가 커요.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가장 큰 할인 행사인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면서 아마존의 국내 약국 진출한다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코리아 센터 같은 거는 많이 움직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나오면 결국에 결제 관련주입니다. 다날이라든가 자 다날 같은 것들 결제 관련주들 한번 부각받을 수 있겠고 5,200원 부근 전후로 5,200원 이하로 매수한다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5,400원에서 5,500원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포장 쪽에서는 그 택배에서는 태웅 로지스틱 보면은요 태웅 로지스틱을 보면 자 이번 역시도 최근 들어서 이슈가 불거졌죠.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런 이슈가 있을 때 5,000원 미만이라면 태우 로지스틱도 역시
5,600원, 5,700원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25일 날 금요일 날이 일본 경제인회 소재국가나 그 회의가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일단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한번 부각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5일 날은 명신산업이 공모 청약을 합니다. 명신산업은 어떤 거냐면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한다고 해서 명신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MS 오토텍이 과거에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MS 오토텍이 명신산업의 지분율 3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6,500원. 시장이 뭐 조정을 받아서 6,500원 미만이라면 이런 것들 한번 매수해보자. 왜냐하면 과거 이슈로 인해서 지분 가치라든가 이런 것, 청약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수는 되겠지만 못 가더라도 7,300원 부분까지는 갈 수 있는 요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을 염두에 둔다면 뭐 수요일부터라면 아니면 그 전이라도 6,400원, 6,500원 미만이라면 명신산업은 7,300원을 목표로 해서 한번 매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금요일날 신작을 공개합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신작을 공개하는데, 자, 지금 제작 배급사가 뉴라는 거예요. 자, 최근 들어서 코로나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영화 산업들이. 근데 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슈가 접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급사, 콜이라는 영화 배급사를 맡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신규 개봉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 왕이 장관이 내한했을 때 이런 영화라든가 문화 콘텐츠들은 강한 반등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들은 매도하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 같은 경우는 4,000원 전후로 매수한다면 짧게 본다면 목표가 4,500원을 보시고 4,000원 전후라면은 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MS 오토텍이라든가 뉴, 그다음에 전자결제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자세한 일정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세세하게 정말 설명 잘 해주셨네요. 시간 관계상 원탑 탑픽 듣고 싶은데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MTNW 다니아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아쉽습니다. 다음 주를 저희와 함께 또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충전 잘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빨간맛 2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